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임종석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지금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와신 상담하면서 8월 전당대회 때 출마를 해서 당권을 잡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왕심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재명에게 정신적인 압박도 가하겠다는데 그건 전혀 먹혀들지도 않고 탈당하는 건 네 자유니까 마음대로 하라. 두 번째 선택은 몸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왕심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재명의 공천 컷오프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있지만 머릿속은 복잡합니다. 그 두 번째 옵션으로 머릿속에서는 지금 세 가지 시나리오가 왔다 갔다 한다고 봅니다. 첫째는 그냥 남아서 절치부심으로 자기 영향력을 잃지 않고 그냥 평당원으로 남아서 영향력을 최대한 끌어모으면서 8월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 그리고 친문을 결집하겠다라는 계산. 두 번째는 지금 문재인이 몫이 몸이 달았습니다. 그리고 선거 형태로 볼 때는 선거로 봐서 당선 가능성으로 볼 때는 조국 신당으로 와라. 비례대표를 줄 테니. 그리고 그 다음은 같이 도모하자. 그리고 조국이 당을 끌고 가지만 조국혁신당에서 당을 끌고 가지만 2심에서 3년 구형까지 나왔으니 대법원 판결도 그걸 뒤집기는 거의 어려우니까 국회의원 생활을 배지를 달자 말자 깜빵을 갈지 2년을 할지 3년을 할지 본인 자신도 얘기했어요. 모르니까 그 당을 실질적인 책임자로 네가 끌고 가면서 나의 방파제 역할을 내 사법적 리스크의 방파제 역할을 해달라. 너는 나의 몸의 일부분과 조국에 대해서 내가 진 빚도 많지만 너는 나의 비서실장이었으니까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심각하게. 조국혁신당으로 가면 뭐 당선은 비례대표를 받으면 거의 앞번호를 주면 지금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정당으로서의 지지율을 보면 한 18%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례대표 46석에서 민주당이 몇 석을 가져갈지 모르지만 하여튼 조국 혁신당이 몇 대석은 충분히 가져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임종석을 끼워 넣을 수 있다는 거죠. 문재인은 임종석에게 이런 손짓을 하는 이유가 이렇게 갑자기 힘없이 와야 되는 그리고 철저하게 이재명에게 배신당하는 친문을 보면서 나의 사법적 리스크에 대해서 방파제 역할을 해줄 사람이 없다. 친문 결집에 구심점이 없다. 그걸 네가 좀 해야 된다. 그러려면 배지를 달아야 된다. 배지를 달려면 조국 혁신당으로 오라. 세 번째 옵션이 어제 이낙연 새로운 미래 당대표가 오늘 광주 서구을에 출마 선언을 하겠다고 얘기를 해놨던 계획을 갑자기 취소한다고 했습니다. 뭐 취소라는 게 며칠 내에 자기 입장을 밝히겠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며칠간의 양보를 협력을 구하는 것은 민주연합 중심으로 뭉치고 민주 세력의 결집과 확장을 위해서 당내에서 좀 협의할 게 있다. 이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죠. 이미 탈당한 서른을 이쪽 당으로 끌어오느냐. 그리고 아직 결심을 못한 홍영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임종석. 이들을 새로운 미래에서 흡수를 할 것이냐 아니면 조국 혁신당으로 뺏길 것인가. 그 중에서도 특히 이낙연이 관심을 갖는 건 임종석입니다. 그의 뭐 위치적인 뭐 가격이나 뭘 볼 때
그리고 문이 특별히 임종석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있는 그의 몸값이라든가 이런 걸 볼 때. 근데 임종석은 사실 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끝내는 점 해서 난 더 이상 정치 안 해. 이제 남북 간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가교 역할만 할 거야. 그리고 한 몇 년 입을 다물었어요. 그러다가 작년 11월 말에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에 판결이 나온 걸 보고 풀쩍 뛴 것 같습니다. 황운하 의원이 3년을 받았죠. 구속은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때에 울산시장 시장 공작 사건을 수사를 한 검찰들이 여기에 관련된 모든 인물들을 다 수사를 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조국과 임종석은 배제시킨 상태였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정부 부처 7개 내지 8개 부처가 이 울산시장 선거 공작에 다 매달려 있었는데 임종석이 여기에 비서실장으로 전혀 개입되지 않았다 하는 것은 사실 개입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거의 0%죠. 그러니까 임종석 지금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종석도 이재명만큼 방탄조끼가 필요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임종석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번에 국회에 들어가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는 거예요. 2027년 대선 뭐 그런 건 차치하고라도 마치 이재명이 방탄조끼를 입지 않으면 자기는 감옥행인 것처럼 두 사람이 거기서 절박한 건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사실은 상당히 오랫동안 홍익표 의원에게 그 자리를 성동갑 자리를 내주고 있다가 뒤늦게서 작년 11월달 자기가 선거하겠다고 처음으로 뱉었습니다. 뒤늦게서 이 지역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당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근데 이게 이낙연 대표가 어제 자기의 거취에 대해서 며칠간 시간을 좀 양해를 구한다고 한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임종석을 두고 문재인이 한 팔을 끌고 이낙연도 이제 임종석이 한 팔을 끌자라는 생각이에요. 조기숙 전 이대 교수가 새로운 미래의 공간위원장으로 오고 난 뒤에 임종석 이 공천 컷오프 되는 걸 보고 탈락되는 걸 보고 아니 더 이상 더불어민주당에 연연하지 말고 나와서 당신 고향으로 가라. 우리 거기 공천을 줄 테니까 충분히 성산 있다. 고향이 고흥, 보성, 장흥, 강진입니다. 이 장흥 출신이에요. 현재 이 지역구에 있는 민주당 의원은 그렇게 뭐 영향력이 강한 사람은 아니라고 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서는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뭐 우리 국민의힘은 아예 손도 안 대고 있는 거니까 결국 민주당과 임종석과의 싸움이에요. 충분히 성산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 임종석이가 이 지역구에 나오면은 이낙연 후보가 광주 서구을에 나올 때 이낙연 후보가 혼자 광주 서구을에 나오는 것보다 이 시너지 효과가 엄청 커지는 거죠. 아니 그러면 임종석이 난 그건 안 하겠어. 나 고향 가는 건 싫어. 라고 하면 그럼 좋다. 광주 지역구에 나와. 내가 서구을 나오고 이 중에서 가장 가능성 있어 보는 광주 내에서 서구 갑을 가든 어디 가든 그런 광주의 소위 말하는 선거 판도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표의 이 비명 행사 공천이 전라도 민심을 크게 흔들어 놨어요.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이재명에 대한 지지율이 67%였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이 당대표로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53%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제일 큰 이유는 이 공천이 정말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렇게 공천하는 이재명을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할 수 없다라는 인심이 14%, 한 달 만에 14%나 떨어졌다는 겁니다. 60%대를 거의 내려온 적이 없는데 50%대를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성산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뭐 이낙연은 광주에서 출마해서 전남에서 출마해서 국회의원을 몇 차례 하고 또한 도지사까지 했습니다. 충분히 성산이 있죠. 그러니까 이낙연은 자칫 문재인의 말을 듣고 임종석이 조국 혁신당에 가기 전에 빨리 새로운 미래로 끌어와서 같이 스크럼을 짜면은 그 시너지 효과가 1+1이 아닌 뭐 몇 배로 커질 것이고 광주 전체의 지역구에도 영향을 주고 더 나아가서 전남 지역에서도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걸 설득하고 싶은 거예요. 내 비전입니다만. 물론 이거 혼자 생각해서 안 되니까 그 새로운 미래에 남아있는 새로운 미래에 남아있는 게 아니라 민주당에서 탈당을 했거나 민주당에서 탈당을 고민하고 있거나 민주당에서 탈당은 하지 않았지만 오갈 데 없어 하는 친문 세력들 뭐 서로는 이미 탈당하고 내일 무소속으로 출마한다고 했습니다만 홍영표 이런 분들한테도 동시에 의견을 조언을 좀 구하고 또 동시에 그들에게도 다시 새로운 미래에게 좀 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임종석이 들어오면 나도 가겠다라는 식으로 그런 여론을 만들 수 있도록 지금 임종석을 두고 서로 땡겨가기 싸움이 뭐 싸움이라는 게 치고받고가 아니라 경쟁이 치열합니다. 문을 택할 것인가 이낙연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이재명의 그 압박 밑에서 눈치밥을 먹으면서 와신 상담하고 한 5개월을 버틸 것인가 5개월을 버티면서 8월달 전당대회에서 승기를 잡을 것인가. 제가 볼 때는 며칠 내에 임종석의 거취가 결정되어질 것 같습니다. 당에 남을 것인지 이낙연 깃발 아래 들어갈 것인지 문재인이 원하는 대로 조국과 선을 잡을지. 송영선의 시사 360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